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짠! 바닐라 파우더를 함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 바닐라 추출물을 구비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닐라 추출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바닐라 에센스, 바닐라 이스트렉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워져서 기본적으로 바닐라를 알코올이나 오일 성분의 그 바닐라 향을 추출해낸 제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닐라 추출물보다 좀더 고순도의 고함량의 바닐라 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닐라 파우더나 아니면 바닐러 아예 빈을 통째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바닐라 파우더 같은 경우는 바닐라 줄기와 바닐라 씨를 곱게 파우더 형태로 분쇄한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베이킹에 관심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워낙에 바닐라 향을 좋아해서 이 바닐라 파우더를 상시해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이 바닐라 파우더를 다양한 용도로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흔히 바닐라라고 하게 되면 크게 제가 알기로는 버번 바닐라, 멕시코 바닐라, 그리고 타히티 바닐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이 버번 바닐라 같은 경우 되게 가볍고 달콤한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바닐라에 정제된 그 향이 특징이고요. 음, 멕시코 바닐라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멕시코 바닐라 같은 경우는 맡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버번 바닐라보다는 좀 더 톡 쏘는 그런 향신료의 향취가 좀 더 강한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바닐라는요, 바로 타이티 바닐라입니다. 이 타이티 바닐라 같은 경우는 버번 바닐라나 멕시코 바닐라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지방의 성분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진하고 응축된 향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기존에 주로 활용했던 건 버번 바닐라였고요. 이 타이티 바닐라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호기심에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타이티 바닐라 파우더 같은 경우는요, 제가 미국 구매대행을 통해서 구입을 한 제품이고요. 대략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4만 원, 5만 원 사이에 구입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기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버번 바닐라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타이티 바닐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사용해보지 않은 제품이라 개인적인 호기심이 추가가 되었네요. 그러면 먼저 향기를 한번 맡아보도록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보이시는 건 이렇게 눅진한 느낌의 파우더들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번 바닐라는 제가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보다는 좀 더 가벼운 가루 형태로 약간 날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바닐라 파우더는 상당히 지방질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더 버번 바닐라보다는 큰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뭉쳐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음, 음. 생바닐라 냄새를 맡아보신 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바닐라 냄새하게 되면, 우리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에서 먹던 그 바닐라 냄새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에서 접하게는 그 바닐라나 아니면 바닐라 웨하스, 기타 등등의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크림, 이런 데에서 접하는 바닐라는 거의 인공 향이기 때문에 실제 천연에서는 그런 바닐라 향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나라하게 천연 바닐라 향을 말씀드리면 첫 냄새는 굉장히 꼬릿꼬릿한 꼬랑내가 나요. 버번 바닐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타이티 바닐라도 첫 느낌은 이게 바닐라야? 엄마야, 이게 무슨 냄새야? 꼬랑내 아니야? 싶을 정도로 턱 쏘는 꼬랑내가 특징이고요. 제가 맡아봤을 때 이 타이티 바닐라는 버번 바닐라보다 꼬랑내의 정도가 20%에서 30% 정도는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꼬랑내는 우리가 다양한 디저트 재료에 섞게 되거나 다른 기타 부재료들과 함께 혼합이 되게 되면 바닐라 특유의
달콤한 향으로 변신이 되는 게 좀 특이해요. 이 꼬리꼬리한 냄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닐라 특유의 그런 향이 은은하게 풍겨오는데요. 이때 은은한 바닐라 향 역시 우리가 평소 알던 바닐라 웨하스의 그런 향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향이고요. 천연 바닐라에서는 그렇게 강렬하고 우리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사로잡는 그런 달콤한 향은 나지가 않아요. 참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네요. 그러면 저는 이 바닐라 파우더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베이킹을 하지 않고 바닐라 파우더를 제가 가장 즐겨서 사용하는 활용의 첫 번째 예시는 바로 우유 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우유와 계란이 없이는 뭐 이 지구상에서 식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두 가지 제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한 우유를 끓여서 거기에 바닐라만 한 스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즐겨 마시는 차에 바닐라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오늘 여러분께 실례로 소개해드릴 이러한 요거트에 넣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제가 여기 이 그릇에 따로 돌아온 건 그릭 요거트인데요. 이런 요거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요거트 제품 가운데 무향, 무가당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장돼요. 다른 향이 섞여 있거나 가당이 되어 있으면 바닐라의 순수한 맛을 즐기는데 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가당, 무향의 완전 100% 플레인 요거트를 제일 선호하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제일 즐겨 먹고 있는 게 바로 이 꾸덕한 질감의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느냐?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닐라를 아주 극소량, 티스푼에 5분의 1, 6분의 1 정도의 분량만을 넣고 이 요거트에 섞어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 다음 열심히 섞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지금은 바닐라 파우더가 요거트에 뭉쳐있죠. 근데 이걸 돌리고 팍팍 돌리고 하다 보면 짜잔 이런 식으로 화면에는 잘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바닐라 파우더가 요거트에 이렇게 촘촘하게 균일하게 분배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는 여기에 꿀이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뭐 아가베 시럽 이런 메이플 시럽 이런 달콤한 시럽 종류를 꿀이나 시럽을 섞으셔도 되고요. 뭐 나는 굳이 달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어디로? 내 입으로 쏙. 음, 참 맛있네요. 음. 늘 먹는 맛이지만 역시 맛있어요. 이 맛은 우리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에서 설탕을 뺀 맛이에요. 전혀 달지가 않지만 바닐라 특유의 달콤한 향미 때문에 달지 않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음식에서 파랄은 맛이 아니라 향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게 바닐라 향 자체가 아주 달큰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무가당 요거트에 바닐라만 섞어도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코와 입으로 퍼져서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요. 정확히는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설탕이 없어도 굉장히 내가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느낌, 설탕이 없어도 내가 달콤한 생크림을 먹는 듯한 맛이 나는데요. 우리가 투게더 제조사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투게더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바닐라 향이 나면서 이게 디저트로도 내도 무가당 디저트로 내도 굉장히 누구나 맛있게 좋아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맛있기 때문에 한 숟가락 더. 확실히 제가 기존에 넣어 먹던 버번 바닐라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으로 와닿는다고 할까? 좀 더 무거운 향처럼 저에게 와닿는데요. 어쨌건 버번 바닐라건, 타이티 바닐라건, 정답은 향기롭다, 달콤하다, 달콤한 향이 난다, 풍미가 있다, 향취가 있다, 참 맛있더라.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른 밥 먹고 나서 디저트가 먹고 싶을 때는 다른 디저트 드시지 말고요. 이렇게 플레인 요거트에 바닐라 파우더만 섞어도 설탕 없이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는 듯한 착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디저트 제품으로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참 바닐라 향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먹다가 조금 질린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딸기를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딸기가 초콜릿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바닐라 크림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즘은 뭐 딸기를 생크림에 찍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딸기에 뭐 연유를 뿌려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렇게 가당이 싫으시다 하신 분은 이렇게 바닐라 요거트를, 무가당 바닐라 요거트를 이렇게 제조하셔서 먹고 싶은 과일을 곁들여서, 딸기라든지 망고 이런 달콤한 과일이 좋겠죠. 이걸 곁들이셔서 어디로? 여러분 입으로써 딸기가 들어가니까 더 다네요. 달콤한 향에 딸기의 특유의 달콤함까지 더해져서 달콤함은 배가 되지만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나 같은 뚱보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디저트라 이 말씀. 참 맛있네요. 제가 이건 요거트는 한 숟가락만 먹고 시식을 중단하려 했는데 먹다 보니까 발동이 걸려서 안 되겠어요. 다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듬뿍 요거트를 먹고 안 나눠주지요. 먹고 싶으시죠? 하지만 남에겐 주진 않고 나만 다 먹지요. 참 맛있다. 이렇게 박박 긁어서 혼자 다 먹었습니다. 남은 것도 박박 긁어서 다 먹습니다. 평소 같으면 혓바닥으로 여기를 핥아먹겠지만 나름대로 리뷰를 보시는 분들의 혐오감을 자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점잖게 스푼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난 느낌은 참 맛있다. 그래서 이런 바닐라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트 제품에 이렇게 섞어 먹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유에, 우리 시중에서 파는 그런 연유 있죠? 거기에 바닐라 파우더를 이 정도 큰 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넣으신 다음에 잘 섞어 놓으시면요, 우리가 여름에 뭐 연유를 딸기에 끼얹어 먹어도 되고, 팥빙수 먹을 때 우유 빙수에 넣는 연유에 바닐라 연유를 먹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바닐라 파우더를 설탕에 넣어 두셔도, 설탕에 한 스푼 섞어 두셔도 바닐라 설탕을 집에서 그냥 제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바닐라 파우더 1년 365일 원할 때마다 즐기실 수 있고요. 또 바닐라를 제가 즐겨 먹는 두 번째 방법은요, 짜잔, 이런 홍차에 즐겨 먹는 방법입니다. 제가 뭐 녹차에도 섞어 먹고 다른 뭐 루이보스 차에도 섞어 먹어봤지만, 그래도 제일 바닐라 향과 잘 어울렸던 건 홍차였어요. 그리고 뭐 루이보스 차나 이런 기타 뭐 허브차나 꽃차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향이기 때문에 바닐라가 들어가면 잘 어울리기보다는 약간 따로따로 노는 느낌, 아니면 바닐라가 그 섬세한 꽃이나 허브의 향을 약간 덮어버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홍차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홍차 종류에서 이렇게 바닐라, 이때도 역시 6분의 1 티스푼 정도를 팅팅팅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 홍차가 약간 식었는데요. 뜨거울 때 바닐라를 살짝 넣어서 홍차에 이렇게 부비부비 후적후적 타두시면요, 바닐라가 이게 잘 섞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긴 했지만 바닐라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닐라는 터서 코에 넣으면 꼬랑내, 참 이 꾸리꾸리한 꼬랑내가 나서 이게 바닐라 맞나 싶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음식에 섞게 되면 이 향이 꼬랑내가 날아가고 뭐만 남는다? 달콤한 향만 남더라. 그래서 이렇게 즐기시면 돼요. 이 홍차에 제가 지금 바닐라를 6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었는데요. 향긋한 바닐라 냄새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홍차 종류는 기본적으로 얼그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뭐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나 아쌈 또는 다질링과 같이 향이 강하지 않은 홍차에 넣어주시면 바닐라가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참 바닐라가 향기롭네요. 자, 그러면 너는 365일 먹기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죠. 여러분께 또 유용한 팁으로 하나 드리자면요. 바닐라 파우더를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 코코넛 오일은 식용 코코넛 오일인데요. 물론 여기에 바닐라 파우더를 섞으셔서 여러분이 식용으로 드셔도 전혀 무리는 없고요. 요즘 뭐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로 오일 풀링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오일 풀링 할 때도 바닐라 파우더가 들어가면 향긋한 바닐라 냄새를 추가로 즐길 수 있어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와 계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중 또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코코넛이에요. 코코넛 향을 특히 좋아해서 과자도 바닥 코코넛 비스켓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론 그 다음에 뭐 코코넛이 들어갔다 하면 기본적으로 가리지 않고 평균 80점부터 점수를 매길 때 코코넛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균 80점부터 벌써 후한 점수를 놓고 출발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 같은 걸 저도 이제 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때나 볶음밥을 해 먹을 때나 다양한 용도로 생선을 구울 때 또 코코넛 오일 넣어주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365일 먹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먹는 것만 소개하지는 않고요. 이 코코넛 오일에 역시 이 바닐라 파우더를 한 스푼 정도, 이 정도 용량, 지금 이게 얼마짜리 용량이냐면 500g, 450g에서 500g 정도 된 용량이에요. 여기 이 정도면 이 바닐라 파우더를 크게 한 스푼 진하게 바닐라 향을 즐기시고 싶은 분은 2스푼 정도 넣어주셔서 이 코코넛 오일에 잘 섞어두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되느냐? 여름에 바로 바디 로션 대신 샤워를 하고 나신 후에 아니면 뭐 바디 로션이나 이런 거 손 같은 데 바르고 싶다. 코코넛 오일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굳이 린스를 하지 않아도 머리가 뻣뻣하다 그러면 코코넛 오일을 뭐 머리 전체에 바르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머리카락 끝 같은 데 바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션 대신에 얼굴에 바르셔도 되고 몸에도 바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봄,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이게 온도가 상온의 어느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고체화돼서 굳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참 파먹은 코코넛이라서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요. 이렇게 고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음식 용도 위에 몸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힘든데요. 여름에는 이 코코넛, 이 고체가 여름은 이제 평균 23도, 25도 이렇게 상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액체화가 되면 그때는 뭐 항시 옆에 두고 얼굴과 몸에 치덕치덕 다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좋은 냄새 코코넛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구수하고 이국적인 향기를 즐기실 수 있는데 여기에 바닐라 파우더를 한 스푼, 2스푼 정도 추가하시면
굉장히 향긋한 냄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는 이 코코넛 오일에 바닐라 파우더를 섞어 놓고요. 봄이나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다른 오일들, 뭐 아몬드 오일이라든지 호호바 오일 또는 뭐 아르간 오일 같은 그런 오일들에 넣고 사용하시면 보통 이런 기본 캐리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무색, 무취, 무향이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 캐리어 오일에 바닐라 파우더를 섞어 놓으시면 굉장히 천연, 인공이 아닙니다. 천연, 먹어도 되는 그런 천연 바닐라 향을 은은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이 천연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인공처럼 시간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바르자마자 코에 톡 쏘는 정도로 향기가 이렇게 달콤한 향이 확 퍼지는 그런 향은 아니지만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달콤한 바닐라 향을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이 오일에 바닐라 파우더를 섞으셔서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혼자만 즐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향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여름에는요, 아까 봄,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몬드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데 바닐라 파우더를 섞고요. 여름 한정 리미티드 시즌이죠. 자, 그래서 여름에는 코코넛 오일에 바닐라를 섞어서 로션 대신 얼굴에도 바르고 뭐 몸 샤워하고 나서 몸 건조해지니까 몸에도 발라주시면 굉장히 이국적인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향취를 한 10분, 15분 정도 즐기실 수는 있어요. 이게 인공이 아니라 천연이기 때문에 절대로 향이 1시간 이상 이렇게 지속될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바르는 순간에만 나 혼자만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향을 즐기다 15분 정도 지나면 향은 완벽하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바닐라 오일을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닐라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뭐 나중에 여기보다 좀 더 고난이로 가시면 비주왁스를 구입하셔서 이 바닐라 파우더를 천연 향료로 넣어서 립밤을 만드신다든지 천연 화장품에도 기본 인공 향료 대신에 이런 바닐라 파우더를 넣으셔서 활용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데 80%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 바르는데 한 20%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타이티 바닐라 파우더로 여러분께 소소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버번 바닐라와 비교를 해보고 버번 바닐라도 나름대로 활용하는 다른 방법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닐라 대잔치 1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